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오늘은 매력적인 섹터와 종목들을 한번 분석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시장을 상당히 이제 좀 부정적으로 봤다기보다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왜 저가 저렇게 갈까? 저거 좀 과하지 않는가? 이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이 중에서도 공정장비, 2차 전지 공정장비가 새롭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 이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데 몇몇 종목이 올라오죠. 이러한 종목들이 과연 하나기술처럼 새롭게 시장에 양극재 위주로 되어 있는 에코프로 그룹으로 위주로 되어 있는 이 시장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시장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공정장비 수혜주 첫 번째 시간, LG에너지 솔루션 서프라이 체인을 중심으로 한번 누가 잘하나, 이런 제목을 가지고 2차 전지 공정장비가 왜 매력적이고 왜 투자를 해야 되고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첫 번째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시간의 PT 자료인데 여러분들이 좀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첫 번째, 왜 지금 공정장비인가? 그것도 2차 전지 공정장비인가? 여기 2차 전지죠. 배터리 공정장비. 네, 이것을 왜 우리가 지금 봐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숙제, 다음론 퀘스천을 한번 먼저 던져봅니다. 답은 뭐 양극재 시장이 너무 노이즈가 심하고 뭔가 시끄러운 거죠. 네, 굉장히 시끌벅글 하는데 양극재로만이 모든 시장이 집중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 양극재가. 그리고 희소성이 감소하고 있다.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희소성인데 이제 양극재에 대해서도 이제 물리는 거죠. 네, 투자자들이 물리고, 지금 정도는 지금 뭐라 할까요? 공모에도 쳤던 거에 대한 환매수가 일어나면서 다시 뒤집어지는 것이지, 매력이 있어서 뒤집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때가 타기 시작했다. 똑같은 말, 희소성이 감소하고 때가 타기 시작했다. 이러한 네 가지를 큰 주제가 어떤 원인으로 나중에, 지금은 그럴지 모르죠. 지금은 모두 다 졌다, 이미 이제 판정을 냈지만, 에코프로에 졌다 표현을 했지만, 이 이후에는 또 새로운 양극재 이후의 어떤 삶, 그러한 매력적인 그런 섹터나 종목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을 둘러보다가 공정장비를 봤다는 거죠.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리 우리가 미래 것을 땡겨와도, 뭐 2025년까지 땡겨와도 너무 고밸류다. 에코프로 66배, 에코프로 BM 76배, LNF 41배 퍼가, 포스코 퓨처엠 116배, 코스모 신소재 263배, 중국 CATL은 25배, LG엔솔 61배, 삼성 LSDI 23배, 평균 뭐 2차전지 전부 평균이 33배인데, 이러한 고평가를 전부 다 이게 이제 미래 향후 퍼, 12개월 포워드 퍼인데 이들을 과연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일단 고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25년까지 땡겨왔는데도 이 정도이면 26년, 27년, 30년까지 땡겨와야 되나? 뭐 항상 이러다가 사고가 나는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 양극재는 이제 좀 줄여야 된다. 저의 영원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공정장비에 좀 꽂혔는가? 최근에 공정장비주들이 가격이 오르면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분석을 하다가, 첫 번째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2차 전지 중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부 소 섹터 중에서 하나이다. 장비 경쟁력은 지정학적 압력에 우선할 수 있다. 장비사 선정 시 각종 중국, 일본, 아시아 셀 메이커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북미는 IRA 환경을 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에 중국의 한케, 유명한 회사죠.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한케 글로벌 SKY 수주와 이번 수주는 장비와 기술력과 경쟁력의 중요성을 입증을 했다. 모든 폼 팩터와 사륙파이, 전고체 등 선단 공정 장비 연구 및 공급을 이어가는 어떤 그 당사, 그러니까 당사의 수주 지속성을 전망을 하고 있다. 이 당사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전공정 장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장비의 경쟁력은 지정학적 압력에 우선할 수 있다. 모든 것들이 지금 자국 우선주의하고 북미 IRA법에 결리느냐 마느냐 이거에 있어서 엮여져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지정학적
내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게 장비주다. 장비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태클을 건 데가 없다. 1월에 중국 한캐라는 유명한 장비 회사가 있는데 포메이션 장비를 이루는데 이 한캐가 블루오벌 SK, 네, 포드하고 SK하고 조인트 벤처인데 여기에 수주를 했다는 거죠. 이번 수주 장비는 기술력과 경쟁력의 중요성을 이제 가격이라든지 기술 이런 면에서 중요성이 부각이 됐다. 이러한 것들이 장비 업체 중에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만 있다면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뚫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이야기를 첫 번째로 제가 왜 장비주를 선택했는지 이유가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배터리가 증설 사이클이 도래했다. 이미 이제 1차 증설이 끝나고 2차 대량 증설이 올해부터 이제 발주가 되는데 당연히 그 발주에 이제 그동안은 중국 기업들이 다 먹었죠. 한국 기업들은 자국 거 조금 먹었는데 이제 이게 글로벌적으로 여러 글로벌 시장에 중국, 미국, 뭐 유럽 이런 데 투자를 하는 본격적인 글로벌 배터리 증설 사이클에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LG엔솔의 증설 사이클을 보면 얼티엄 셀, GM과 합작사, 네스타 에너지, 스텔란티스와 합작사, LH 배터리, 혼다와 합작사 및 토요타, 현대차 대응을 위한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시간 및 애리조나 자체 투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확정된 투자만 북미의 총 생산 능력이 293기가와트 수준으로 전기차 430만 대 대응 수준이 가능하다. 와, 70기가와트가 430만 대 기준으로, 네, 70기가와트 기준으로 293기가와트 430만 대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삼성 SDI 한번 봅시다. 삼성 SDI는 기대하던 북미 투자 물꼬를 텄다. 2022년 5월 스텔란티스에 의해서 2023년 4월 GM과 협업 소식을 발표를 했다. GM과의 합작 규모는 30기가와트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노스볼트, 원, 오토모티브 셀 컴퍼니 등 후발주자들도 배터리 양산성 고도화를 목표를 하고 있다. 예, 삼성 SDI가 후발주자들과 잘 하고 있는 거죠. SK를 한번 봅시다. SK어는 블루오벌 SK, 포드와 합작사를 중심으로 캐파를 확대 중에 있다. 테네시와 켄터키 공장에 대한 장비 발주가 연초에 이루어졌다. 켄터키 2공장, 현대차 합장공장 장비 발주가 남아있으며 국내에서는 서산공장 생산 능력 5기가와트를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대규모 합작 그리고 투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헝가리는 가동 확대 준비가 한창이다. 2023년 SK어는 예상 캐파는 7조 원 수준이고 이중 카펙스가 이제 7조 원 수준이고 장비 투자가 이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장비에 집행이 될 것이다. 와우. 모든 것들이 공장을 짓고 땅을 짓고 그 다음에 장비를 사는데 전체 금액의 보통 반에서 살짝 반보다 못하는 금액이 장비에 투자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좋은 힌트입니다. 이렇게 LG엔솔과 삼성 SDI와 SK언이 본격적으로 증설 사이클에 돌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죠. 세 번째, 이러한 이유로 장비사들이 주가가 한화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튀어 올라오고 있다. 주가적 측면에서 장비사 대응이 상대적으로 편할 수 있다. 셀사의 캐파 로드맵과 카펙스 증가에 따른 실적 가시성 등이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주잔고는 장비사 실적의 프락시와 같다. 국내 2차 전지 장비사들의 수주잔고 총합은 2021년 말 2조에서 2022년 상반기 3.4조, 22년 말 3.7조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죠. 올해는 제가 봐서는 10조까지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장비 회사들의 본격적인 투자 사이클이 도래했고 이걸로 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비사 수주잔고를 보면 PNT가 아주 독보적이네요. 최근에 PNT 오늘도 오르는데 PNT, CIS, 빨간색의 M+, 이러한 것들 쭉 하면 필옵틱스, 오닉PNE, 이노메트리, TSI, M+, 한화기술, A프로, DNT 이런 회사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PNT 아주 독보적으로 눈에 들어옵니다.
국내 3사 2023년 카펙스 한번 보죠. LG엔솔이 거의 10조 가까이 투자를 하죠. SK연이 거의 7조 정도, 삼성 SDI가 4조 가까이 투자를 계획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0조, 17조, 거의 20조의 돈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3사 배터리 수주잔고를 보면 우리 LG엔솔이 거의 400조 가까이의 수주잔고를 가지고 있고, SK연이 한 200조, 그리고 삼성 SDI가 180조 정도 수주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LG엔솔이 탑 원탑이네요. 국내 3사 캐패시티를 카펙스를 보면 거의 뭐 550기가와트, 네, 거의 600기가와트가 25년의 목표이고, SK연이 약 300기가와트, 그 다음에 SDI가 150기가와트, LG엔솔이 독보적인 카펙스 투자의 목표를 캐퍼시티, 네, 능력을 가지고 있네요. 네, 능력. 다음에 ACC 증설, 네, 오토모티브 셀스 컴퍼니 ACC 증설 전망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의 선두주자 노스볼트도 증설 전망이 나와 있죠. 네, 현재 40기가와트, 2024년 110기가와트, 2030년 150기가와트. 뭐 이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실력이 따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추정치 존재 2차전지 장비사 매출액 전망을 보면 PNT요. 와우, 이게 거의 6천억, 6,200~300억까지 올라가는 2023년, 윤성 FNC가 4,500억 정도, TSI가 거의 2,800억 정도, 하나기술이 약 1,800억, 2,000억 넘어가네요. A프로가 1,500억 수준, 이노메트리가 1,500억 수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NT가 독보적 탑 1이다. 그 다음에 윤성 FNC, 그 다음에 TSI, 하나기술. 윤성 FNC가 먼저 날라갔죠. 1번으로 날라가고, 그 다음에 2번으로 지금 하나기술이 날라가고, 최근에 PNT와 같이 날라가는 모습. 향후에 A프로라든지 이노메트리, 이런 TSI, 이런 종목들로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미국 내 배터리 수요가 2025년 315기가와트인데 미국 내 셀 생산량은 515기가와트, 약간 넘죠. 26년에는 배터리 수요가 532기가와트인데 706기가와트를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30년에는 918기가와트가 필요한데 생산 능력이 706. 시간이 갈수록 더 생산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생산하면은 2025년에 생산하고, 그 다음에 26년, 30년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030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시장 내 미국 점유율을 22% 가정 시 미국 내 배터리 수요는 918기가와트인데 현재까지 각사에서 발표한 미국 내 셀 생산량은 706기가와트밖에 안 된다. 완성차 기업들이 2030년까지 안정적인 셀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2027년 이후 공급에 대한 수주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셀 증설 기간은 보통 2년이 걸리죠. 수율 정상화 기간 1년 고려 시 2023년 하반기, 늦어도 2024년부터는 수주 계약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게 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23, 6년, 30년 이것들을 대비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이 왜 공정장비인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의 우리가 답을 냈죠. 첫째, 글로벌 미국과 중국이라든지 이런 지역 간 갈등의 문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섹터가 2차전지대에서는 장비업체이다. 두 번째, 다른 양극재라든지 이런 데 대한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 있다. 세 번째, 글로벌 셀 업체들의 본격적인 증설 사이클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클의 가장 큰 수혜주가 하나가, 그리고 가장 전평가된 게 바로 공정장비이다. 그 다음에 향후에 그 많은 투자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모습은 확실히 보이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젠 양극재에서 좀 눈을 벗어나서 공정장비 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동안 중국이 모든 것을 앗아가면서 공정장비를 다 아도를 쳤는데, 이제 글로벌 미국이라는 유럽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을 조금씩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어떤 모습으로 또 블락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공정장비가 매력적이다. 결국 주가 상승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을 해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왜 2차 전지에서 공정장비를 선택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공정장비 프로세스는 어떻게 됐고 각각 어떤 기업들이 거기에 속하는지 두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